유럽 영국의 어느 병원.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서 한국으로 가세요. 치료만 해준다면 수억 원이라도 지불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영국 남성에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으로 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60대 영국인입니다. 저는 한평생 제 사업체를 키워오며 살았어요. 우리 시대가 다 그랬던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처음엔 남 밑에서 일했지만 어느 순간 내 일을 하고 싶더군요. 젊은 시절부터 식자재 유통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유통망을 갖추고 있을 만큼 사업이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게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주변에서는 여유를 갖고 직원들이나 동업자에게 일을 맡기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었기에 일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가장 빠른 시간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할 정도로 열정이 가득했고 매일매일을 시장조사와 회의, 사업 구상으로 보내왔죠. 이렇게 35년 이상 사업을 하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런 건강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긴 했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어요. 식사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나마도 인스턴트나 간편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운동은 커녕 간단한 산책을 한 적도 거의 없었죠. 영국에 체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멋진 공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조깅이나 걷기를 할 시간도 없다 보니 근육도 점점 빠졌어요. 그래도 체격이 좋은 편이라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건강 악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잠을 자도 항상 피로감이 느껴지고 개운하지 않는 느낌이 들더니 점점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면서 체하고 설사가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장염으로 보기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죠. 그러면서 복부에 통증과 경련이 발생해서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식사량은 줄어들고 식욕도 줄어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주변에서도 큰 병에 걸린 것 아니냐며 걱정할 정도였죠. 체격이 좋은 편이라 얼굴도 통통한 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볼이 쏙 들어가고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안색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무기력감과 피로감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엔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죠. 전반적인 신체 검사를 거친 뒤 받은 진단은 초기 위암이었어요.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암을 진단받다니 말로만 듣던 암이라는 판정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당장이라도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중단하고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었다고 생각한 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대표직에서 물러나 동업자에게 권한을 넘겼어요. 집중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는 위암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부터 설명해줬어요. 저와 같이 5, 60대 남성은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지만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나쁠 경우 암 전이가 빨라진다더군요. 특히 저처럼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인스턴트나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등의 고탄수, 고지방 식단을 주로 먹게 될 경우 암세포가 자극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알코올 섭취나 흡연도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은 특히 정크푸드 특유의 고염분을 지적했어요. 염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대장과 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체내 수분량을 줄여 위암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체내 환경을 만든다더군요. 그러면서 저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와 습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되도록 생물 재료와 신선한 채소로 만든 건강식을 섭취하는 게 좋고 섬유질과 유산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간 식단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 암세포의 증식을 막기 위한 항암 치료까지 진행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위암 투병 생활이 시작됐죠. 항암 치료는 정말로 힘들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어요. 항암 약물은 암세포 억제뿐만 아니라 정상 조직과 세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어요. 구토, 복통,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방사선 치료로 인해 피로와 식욕 부진도 겪었어요.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정말로 어려웠어요. 게다가 식사도 병원에서 제공되는 음식으로만 제한되었어요. 맛이 없고 다양성이 없는 식단 때문에 생활의 즐거움마저 상실되었죠. 피자와 콜라 같은 음식이 그리워서 병원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욕구를 억제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겪었어요. 게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사업체를 제어하지 못하는 점도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자신감을 잃은 느낌이 들었죠. 다행히도 치료 2년차의 위암은 완치되었어요.
장 내부의 종양과 용종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방사선 치료와 CT 촬영을 통해 암 조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영 일선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돌아와 보니 제가 잠시 손을 놓은 동안 경영 실적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제가 임명한 CEO와 임원들은 책임감 있게 기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태도는 방종하며 고객사도 줄어들어 매출은 이전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퇴원과 동시에 회사에 출근하여 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후에는 원래의 매출을 회복했지만 업무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 건강이 악화되기 쉬웠고 암에 처음 걸렸을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아가 암이 재발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스러웠고 저는 슬픔과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역력과 저항력이 필요한데 제 신체 기능은 너무나도 쇠퇴하여 암세포의 증식이 제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에 집착하기에는 신체적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바로 의료강국인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하셨죠. 이에 저는 왜 멀리 떨어진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며 과학과 의학의 수준도 세계적으로 우수한데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암 치료의 효과성은 기술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암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대체 요법까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로와 집착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치료와 몸의 면역력 개선을 위한 한방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영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암 치료를 받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이 짧으며 전문 의료 인력과 최첨단 병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기에 일반적인 영국의 병원보다 한 차원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사업에서 독립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영국에 있으면 계속해서 사업에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한국으로 떠나면 상황은 더 나아질 것 같았어요. 아쉬움이 컸지만 제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과 주식을 회수하고 경영권을 CEO와 주주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로써 상당한 현금이 수중에 남았습니다. 비록 사업에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이 돈으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여 병원을 방문하자 왜 선생님께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 샀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국의 병원과는 달리 한국의 대형 병원은 호텔처럼 고급스러우며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신축이라 냉난방 시설이 훌륭하고 내부 집기와 식사의 수준도 매우 높았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위해 맞춤식 식사를 제공하여 음식 문제로 고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병원마다 종합암센터를 운영하여 암 환자에게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암 환자라 하더라도 증상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가 협력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제 증상과 관련하여 내과와 내분비과의 도움을 받아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이라 체계적으로 24시간 운영되며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분들의 서비스 수준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영어 외에도 다국어 서비스와 문화중재 서비스도 제공되어 여러 문화권에서 찾아온 환자들도 만족하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도 활용한다는 것이었어요. 한방 치료는 한중일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대체의학으로 개인의 체질에 따라 기운을 보충하고 체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치료 방식이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전반적인 기운이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운과 열을 북돋는 한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화학 성분이 아닌 생약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항암 치료와 달리 몸의 부담이 훨씬 덜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이로써 암 치료 후에도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약을 통한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몸의 기운을 돋우는 한방 치료뿐만 아니라 침치료, 약침 치료, 부항, 뜸 등의 동양적인 치료 방식을 통해 몸이 뻣뻣하고 굳어지는 느낌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욕도 증가하고 소화 과정도 원활해졌습니다. 면역력과 저항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줄이기 위한 멘탈 관리도 철저히 해주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저와 같은 환자들을 위해 선택에 따라 명상이나 참선 등의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세포가 자극받아 병의 증상이 심해지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마음을 단련하는 치료까지 제공하는 한국의 치료 방식은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종합적인 치료 방식과 서비스는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암 치료는 단순히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복지와 편안함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지원해 주었고, 암에 대한 힘든 여정을 조금 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암 치료 경험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병을 치료해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영국이 갖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훌륭한 기술력과 의료진을 갖춘 한국 국민들이 정말 부러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위암으로 고생하다가 한국의 병원을 방문하여 암을 완치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세계 구독자님들에게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희노애락TV에 제보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